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 위에서 최근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주요한 이슈들이 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성장률 발표도 하게 되고 또 추가 부양책 논의도 이루어지고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될지 성장주를 봐야 될지 이 주도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경기 민감주가 좀 유망할 것이다. 성장주는 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가던 종목 계속 간다. 성장주를 계속해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장님은 어떤 쪽에 좀 우리가 눈을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조금 어둡고 비도 조금 오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시야도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코너에서 제가 날씨로 해서 시장을 빗대긴 했는데요. 안개와 비가 있으니까 안개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의 GDP 회복, 향후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지원 박차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주목을 받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념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성장주 밑에서 좀 위에 많이 올랐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도 함께 좀 담아가시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텍트 관련주들 그런 것 중에서 보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바닥권에서 저평가 가치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실적 발표 시즌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건 경계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짧게 매매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아가는 전략의 종목을 선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뭐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가 이 현대의 수소차 넥소죠. 이 넥소에 탄소 섬유를 납품하게 될 것인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차의 미래 모빌리티 부상의 탄소 섬유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탄소 섬유가 미래의 뭐 쌀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친환경 차에 탄소 섬유가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넥소의 수소 연료 탱크용 탄소 섬유 납품 인증 막바지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탄소 섬유 시장 전 세계 12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효성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현대 넥소가 전 세계 1위 수소차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들어가도 될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뭐 부자들은 경제신문 인당 코너에서 효성 첨단 소재 계속해서 주목하자, 현대차 계속해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히스토리컬하게 과거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넥소를 통해서 수소차에 대한 또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시판 이런 부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약진이 향후에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수소로 잡고 있습니다. 수소 차려고 있기 때문에 효성 중공업 충전소 그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쌀 탄소 섬유라는 거죠. 이 탄소 섬유는 수소차에 모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소재라고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하고 또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또 진행한다고 하니
효성 첨단 소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2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는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대감,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추천을 드려서 한 수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났지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핫하게 올랐을 때 바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슈가 한번 발생을 하면 조금 잠잠할 때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유하시면은 추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성 첨단 소재는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가격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이 종목이 아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품고 좀 긍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한화의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가 호주의 5조 시장을 뚫을 수 있을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호주 장갑차 선정 사업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의 장갑차 링스와 결승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5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리게 되는 거고 또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진국행을 밟는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향후에 50조 규모의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뛰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한화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까요? 어제 제가 이 관련된 그 레드백 장갑차의 움직이는 모습을 그 뉴스를 통해서 2번이나 봤습니다. 네. 대단히 역동적이고 대단히 멋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독거미 이름이더라고요. 레드백이라는 이름이. 독거미. 네. 그 정도로 강한.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배트맨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트맨에 보면은 그런 아주 최첨단 기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2016년도에 두산으로부터 DST라는 현재의 한화 디펜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는 이 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관전을 하시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관전하시면서 투자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습니다. 네, 좋다.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시장 뚫는다 이 기사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한진 호텔 매각 본격화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라는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한진이 수익사업부를 대거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올려놨습니다.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서인데요. 애당초 1차 자구안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 매각에 좀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확보가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2차 자구안을 마련하겠다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열사들의 토지나 호텔 등을 빠르게 매물로 내놓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들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팔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는 롯데렌탈에 매각을 했고 이 대한항공의 기내식 기판 사업부는 지금 현재 실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네. 매각 본격화 될지도 사실 성사될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 기사 보고 좀 어떤 종목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과거에 그 부실채권 관련해서 그 론스타하고 마지막까지 처리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또 전문가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대한항공 한진의 움직임은 이 사회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존의 두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굿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조금 부진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부진하다고 얘기했던 게 한진이고 대한항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서히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을 또 매각을 한다든가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호텔을 매각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관련된 어떤 근로자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현재 지금 한진 자구안이 잘 실행이 되고 그 대한항공이 5천억 이상을 확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성공리에 좀 진행이 되고 추후에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저는 전체적인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완화가 된다면 대한항공은 대박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렇다고 네. 지금 삽니까? 아니죠. 유상증자 후에 신주가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장이 되면 물량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한번 오른 척하다가 내릴 수가 있어요. 내릴 때 자신감 있게 센스 있게 탁탁탁탁 사시면은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무리고 앞으로 조금 그렇죠. 기다렸다가 네.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잡히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아갈까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기아차,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JYP엔터, 미스터블루, 이오테크닉스, 다산네트워크스. 늘 이야기해 주시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코스닥 쪽의 실적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케팅,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JYP, SM, YG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가수들이 뭐 트레저 10이라든가 뭐 쭈디 이런 가수들이 또 대단히 유튜브 상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도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산네트워크스, KMW 그리고 이런 5G 네트워크 장비주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인텔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 누가 더 어떤 승자가 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보시고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이죠. 한 달 보름 정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격 조정 후에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보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고 이 기관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갑니다. LG화학과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그러니까 뭐 언택트와 컨택트 혼자해서 담아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더네이처 홀딩스 처음 올라오는 종목이네요. 엔지캠 생명과학, 테스나, 아이진,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돋보이고요. 어떠세요? 요즘에 기관들 순매수 쪽에 보면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치과 관련주입니다. 디오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다시 상승 추세로 힘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 좋죠. 그래서 테스나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되고 그 코스피 쪽의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쭉 보는데 현대차는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쪽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삼성 SDI를 더 주목하셔야 된다. 가격 네. 조정할 때 센스 있게 탁탁탁 분할해서 매수해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NTW 곽영은 부장과 함께 오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